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나를 떠난 건 당신이었소. 불꽃이 튀기는 폭풍우 같은 대화가 지나가고 두 사람을 가로지르는 30년이라는 세월의 골은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열정적으로 서로를 탐했고 이후 그 누구도 이들을 말릴 수 없었다지요. 도대체 그 세월 동안 이 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그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도 알려주세요.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수영은 창가에 놓인 남편의 안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집 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LA의 이른 아침, 햇살이 안경테에 반사되어 은은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청소를 하려 했지만 남편의 물건들은 여전히 손대기가 어려웠습니다. 64세가 된 지금 수영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렇게 아침 햇살이 비치는 날이면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창 밖으로는 이웃집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수영은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각각의 추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 은퇴식 날의 넥타이, 마지막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은 스웨터. 수영은 천천히 하나하나 옷을 개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기부해야 할 때였습니다. 옷장 구석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먼지를 털어내자 30년도 더 된 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마자 수영의 손이 멈춰섰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의 박진호가 있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3월. 수영은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의대생이었던 진호는 늘 바빴지만 틈틈이 시간을 내어 수영을 찾아왔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진호와의 이별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라진 것처럼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영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현관에서 들려온 딸 지은의 목소리에 수영은 황급히 앨범을 덮었습니다. 지은은 이번 주말에 엄마를 돕겠다며 일찍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옛날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 지은이 다가와 수영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지은은 앨범을 집어들었고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한국이에요? 우리 외할머니 댁인가요?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울의 옛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청계천, 이화여대 앞거리. 모든 것이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네요. 엄마 고향에. 지은의 말에 수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자는 딸의 제안을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피할 수 없는 기억들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빠도 이제 3년이 지났고 엄마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LA의 따스한 햇살이 여전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울의 봄이 그리워졌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 거리, 진호와 함께 걸었던 그 길들. 한번 생각해 볼게. 수영의 말에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쩐지 젊은 시절 진호의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수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앨범을 다시 집어들며 수영은 마지막으로 진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도 이렇게 과거를 추억하는 순간이 있을까? 수영은 조용히 앨범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수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안내판들, 공항 곳곳에서 들리는 한국어 방송,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고향의 공기. 30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지은이 수영의 팔짱을 끼며 앞장섰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수영의 기억 속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도로는 한결 넓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은 지은과 함께 이화여대 근처를 걸었습니다. 등교하는 여학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수영은 자신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저 골목 어딘가에 있었을 작은 서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호와 자주 들렀던 그곳은 이제 찾을 수 없었지만 그때의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서점 안에서 의학 서적을 뒤적이던 진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책장 사이에서 새로운 의학 지식을 탐구했고 수영은 그런 진호의 옆에서 문학 서적을 읽곤 했습니다. 서로 다른 책을 읽다가도 때때로 고개를 들어 미소를 교환하던 순간들이 기억났습니다. 지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그저 낯선 거리였지만 수영에게는 젊은 날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곳이었습니다. 골목마다 기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진호와 처음 만났던 카페는 이제 세련된 프랜차이즈 매장이 되어 있었고 둘이 자주 산책하던 길은 새로운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 찾은 식당에서 수영은 오랜만에 남이 만들어주는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이 그리웠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지은은 한국어 메뉴판을 읽으려 애쓰며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수영은 딸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이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았는지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호텔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지은은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대 앞 거리를 걸으며 수영은 문득 진호의 나이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도 이제 60. 자신보다 4살 어렸던 그는 여전히 현역 의사로 일하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나이 든 진호의 모습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어지러워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수영은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지은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수영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손길이 닿자 지은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수영의 가슴은 철렁거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사인의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오색찬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영은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기도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지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택시가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었습니다. 수영은 지은을 부축한 채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벽과 분주히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응급실의 형광등 불빛이 수영의 눈을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돌아오자 지은은 이미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초진 의사가 빠르게 상태를 확인하더니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수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담당 과장을 기다리는 동안 수영은 지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뜨거웠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다가는 위험할 것 같다는 간호사의 말에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할 교수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얀 가운 위로 까만 머리가 보였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박진호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윤곽이 더 선명해진 얼굴이었지만 수영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부드러운 이목구비는 이제 단단한 중년의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수영을 향했습니다. 진호도 수영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빠져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진호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충수염이 파열 직전이었고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영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과거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수술 과정을 설명하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수영은 그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진호는 마지막으로 수영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되고 수영은 대기실의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호를 다시 만난 충격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4살이나 어렸던 그는 이제 이 병원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듯 했습니다. 수술실 위의 붉은 등이 깜빡였습니다. 수영은 이제야 진호가 자신의 딸을 수술한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수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적막했고 때때로 달그락거리는 의료기구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술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진호가 수술실에서 나와 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는 말과 함께 회복실로 옮긴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가다웠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수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복실 앞에서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성함을 확인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영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이미 서로를 알아보았음에도 이런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진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했지만 다른 응급 환자 호출을 받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휘날리는 모습이
3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회복실에서 지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영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눈매는 진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창문으로 늦봄의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영은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의 벚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뎠고 그동안 진호는 매일 아침 회진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의사와 보호자라는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주는 동요를 감추기는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진호는 정시에 회진을 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청진기로 지은의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수영은 그의 옆모습을 살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에 집중할 때의 깊은 눈빛,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리고 왼손 약지를 살짝 구부리는 습관까지. 진호는 차트를 작성하며 수영에게 지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 사이로 간간히 스며드는 그의 부드러운 어투는 어쩌면 의도적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수영은 생각했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진호가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수영은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퇴원 후 외래 진료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였습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이다 수영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상담실. 진호는 컴퓨터로 진료 일정을 확인하는 척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것이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진호는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 언제 귀국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수영은 간단히 답했습니다. 남편과의 생활, 그의 죽음, 그리고 3년간의 혼자만의 시간까지. 진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전임의를 거쳐 이 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채 의술 연마에만 전념해온 시간들. 수영은 그의 삶에 자신이 만든 상처가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봄바람이 상담실 창을 두드렸습니다. 진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수영은 문득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보다 4살이나 어렸던 그는 당시 수영의 보호자처럼 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듬직한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응급수술이 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수영도 일어섰습니다. 잠시 마주선 두 사람 사이로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진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영에게 병원 옆 카페의 이름을 알려주며 퇴근 후 시간이 된다면 들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영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후에 있을 만남을 기다리는 자신의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은이 깨어났습니다. 수영은 딸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열은 거의 내려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창밖의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지은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호의 것을 닮아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병실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수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잊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퇴근 시간. 진호를 다시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수영은 병실 창가에 서서 비가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주간 진호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저녁 병원 옆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진호는 퇴원 수속을 위해 병실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수영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의 차트를 확인하던 그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생년월일란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혈액형 항목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트를 내려놓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보다 4살 어린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진호는 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 그리고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수영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은을 잠시 병실 밖으로 보낸 후 수영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해 전 그날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홀로 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호의 어머니가 찾아왔던 날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의대생인 아들의 앞날을 생각해달라는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이미 정해진 약혼자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수영은 그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진호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도망치듯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진호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그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딸과 30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진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영보다 어렸기에 늘 의젓하려 노력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창밖의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지은이 병실로 돌아왔고 진호는 그제야 제대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매 그리고 수영을 닮은 미소. 그동안 어떻게 알아채지 못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만 알고 있던 진호가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반가움도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녀도 진호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퇴원 수속이 모두 끝났습니다. 병실을 정리하는 동안 진호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수영은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진호는 지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영과 진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봄비는 어느새 그쳤고 창밖으로는 무지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병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든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영은 호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매일 저녁 수영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도 그는 반드시 시간을 내어 수영을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수영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날도 진호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에 살짝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기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수영은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저녁 노을이 깊어갔습니다. 진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수영을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의사가 된 후에도 늘 그녀를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영이 갑자기 자신을 떠난 후 그는 오랫동안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저 자신을 버린 것이라 생각했고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해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와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이 수영을 잊지 못했고 아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현우가 태어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아내는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났습니다. 현우의 양육권은 진호가 가졌고 전 부인은 재혼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우는 지금 의대생입니다. 진호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의사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영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공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된 후 수없이 많은 생명을 구했을 그 손에서 수영은 젊은 시절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방해도, 어떤 오해도 그들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나이도, 국적도,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의 눈빛은 마치 20살 청년처럼 빛났습니다. 수영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의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적막한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을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수영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그 순간 수영은 깨달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성숙해진 진호의 사랑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사랑의 불씨를.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진호는 수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속에 세월이 빚어낸 깊이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수영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더는 혼자이고 싶지 않다고. 이제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싶다고. 그녀의 말에 진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속에서 30해 전의 첫사랑이 되살아났습니다. 늦은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진호는 수영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어떤 것도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한 진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영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은 채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수영은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젊은 시절처럼 뜨거웠습니다. 수영의 방에 들어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진호는 수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30해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마주쳤고
오랜 그리움이 열정으로 피어올랐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시간도 잊은 채 그들은 서로에게 온전히 몰입했습니다. 진호의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만큼은 젊은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수영은 그의 품 안에서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듯 그들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창가로 비치는 새벽빛 속에서 수영은 곁에 잠든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숨결은 평화로웠고 그들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는 오후, 남산 케이블카 안에서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미국 출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진호는 출근 전 이른 아침부터 시간을 내어 딸과의 첫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처음 보는 도시 풍경에 감탄했고 진호는 각 건물과 거리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의사가 된 후 수많은 밤을 보냈던 병원, 젊은 시절 수영과 함께 거닐었던 거리, 그리고 지은이 태어났을 무렵의 서울 모습까지. 남산타워에 도착한 세 사람은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수영은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진호와 지은이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미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진호는 지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의사로서 걸어온 길. 그의 진솔한 고백에 지은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궁금해했는지 모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세 사람은 타워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지은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지은에게 생소한 음식들이었지만 그녀는 용기 있게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진호를 닮아 있어 수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호는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지 못했던 책임을 조금이나마 이행하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첫 선물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진호는 병원으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지은이 먼저 다가가 진호를 안았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그 속에는 긴 시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영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지은은 처음으로 진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진호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수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수영은 오늘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30년 전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지은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딸과의 매 순간을 소중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호텔 창가에 기대어 선 수영은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홀로 견뎌왔던 시간들이 만들어낸 상처는 이제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지은의 출국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영과 진호는 딸과 함께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달여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부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지은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더는 서툴지 않은 포옹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귓가에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곧 미국으로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지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두 사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의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수영은 문득 30해 전 이곳에서 홀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의사가 된 후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그 손에는 이제 한 여자의 인생도 담겨 있었습니다. 수영은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듬직해진 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 진호가 수영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30해 전 그가 수영에게 주려 했던 것과 똑같은 반지였습니다. 수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청혼은 간단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자는 말, 그리고 남은 인생을 서로의 곁에서 보내자는 약속.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항 앞 나무들이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수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젊은 시절과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진호는 대학병원 교수직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수영도 자신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서서히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봄을 맞아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차가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병원 앞에 차가 멈추었습니다. 진호는 오늘도 수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수영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고 퇴근 후에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수영은 진호가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늠름했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나이임에도 믿음직한 그의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호가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영은 병원 앞 공원 벤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저녁 공기는 상쾌했고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수영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늦게 찾아온 이 사랑은 오히려 더 깊고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봄밤의 별들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